언론에 아까 이제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언행을 좀 비판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을 도배하던 게 바로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인용한 혁신위원장 이런 순으로 언론의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을 눌렀어요. 스타입니까? 또 스타지만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멋있고 똑똑하다. 강남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 국무위원은 장관으로서의 품위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 수석 부대변인처럼 민주당 법사위에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도 장외에서 사사건건 충돌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일탈된 행동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면서 대구에서 또 대구에서 3시간 동안 동대구역에 사진 찍고 또 대전, 울산 이렇게 간다죠. 이것은 국무위원 장관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낸 세금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자기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위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소집해서 추궁하고 고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위법이니까 저 중인 환실이에 저랬으니까 인지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인지사건이면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그것은 검찰이 자기 식구니까 안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요즘 언행이 이게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는 검찰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는 게 저랑 네.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폐쇄된 더 라이브에도 또 매불쇼에도 같이 나갔고 최근에는 스펙스 디톡스 노정면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둘이 나가서 토론도 많이 하지만은 시작 전 후에 약간씩 얘기를 해보면은 신당 창당에 여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삼라만상을 다 얘기는 못 하고 있다. 그러지 그 검찰에 대한 불만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정치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철학을 말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국민이 판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 그랬냐? 한동훈 장관에게 이준석 전 대표가 동지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물론 전제가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당에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동지가 되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굉장히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년 반간 호가호위했습니다. 잘 해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는 일란성 쌍둥이다. 일란성 쌍둥이. 그림자. 윤석열 형님, 한동훈 동생이다. 그렇게 해서 검찰 공화국으로 세습을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국민은 제2의 검찰 공화국을 바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일선에 설 거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국민의 힘을 개혁해야 되는데 못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요? 내가 자꾸 이러니까
이준석 대변인이냐 나 신당 가느냐 이 가장 많은 질문을 요즘 받으면은 왜 이준석을 그렇게 옹호하느냐 또 광주 MBC에서 유승민 전 대표하고 시사 영광로라는 1시간짜리 둘이 토론을 했어요. 우호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리 가느냐 나는 정체성이 다르니까 절대 안 간다라고 했지만은 가장 받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 제가 정체성이 다르니까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말이죠. 실장님의 그런 태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야당 대표를 만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예 그러니까 대화마저 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두에서 얘기하잖아요. 영국 야당 노동당 당수는 만나면서 왜 국내에서 제1야당 대표는 1년 반간 만나지 않는다. 기시다 총리는 7번이나 만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 당수가 만나면서 웃기네. 왜 자기 나라에서는 야당 당수를 안 만나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BBC가 지금 이 보도한다며. 순간에 이 절박하고 아니 기시다 총리를 7번 만나고 하는 건 좋아요. 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럼 에이펙에 가셔서도 에이펙은 타자 외교장이지만은 무엇보다도 각광을 받은 게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이면은 여기에서 한반도 문제가 거론되리라고 봤는데 완전 빠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무역 문제나 북한 문제를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64초인가 그 쫓아가서 악수하고 끝났잖아요. 64... 그리고 기시다 총리하고도 1시간 5분 만났어요. 1시간씩 만나고. 우리는 완전히 패싱인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냐고요. 그게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그거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구권을 떠나서 달리는 말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준석 대표는 자꾸 돌아보냐고요. 그러니 지지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동훈과 이준석이 투톱이 되어가지고 국힘당의 총선을 이끄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까지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요. 이준석 대표가 창당, 즉 분당이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12월 말까지 축적하고 있다. 제가 작년부터 반드시 보수는 분열된다. 그 분열의 신당이 이준석, 유승민 두 분에 의거해서 창당이 될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옮기는 공천 학살이 시작되면은 내년 초에 그러한 영남, 수도권, 충청의 중진들을 받아서 창당할 것이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도 명분을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한다 하면은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여운을 남기는 것은 축적이지 그 변화를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뭐 명분은 축적됐다고 이준석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더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근데. 아니요. 지금 보세요. 저는 해봤잖아요. 해봤다. 안철수, 박지원이 똑같은 길을 간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민주당에서 공천 안 되고 뭐 어쩌고 하니까 호남을 단결시켜 가지고 38석, 7석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그러잖아요. 12월까지 명분 축적해서 내년 초에 창당한다. 그 창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낙살, 즉 윤핵관에서 검핵관으로 넘어가면은 그때 공천에 위험한, 공천에 탈락한 영남 및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의 의원들이
신당에 조인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실장님. 이준석 신당에서 국힘당 공천 탈락자, 말하자면 이삭줍기를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하려고 했던 타 정당 사람들, 예를 들면 스펙트럼이 정의당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신당에 합류할 것인가? 저는 합리하리라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해보면은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네. 그러나 유승민 전 대표는 스펙트럼이 좁아서 그래요? 거의 극우 보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대구 출마 지역구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이준석 대구, 유승민 수도권.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는 안 됐지만은 제가 받을 때는 이준석 당 대표, 대권 후보 유승민 여기까지 합의가 됐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제 일은 됐고, 네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파다가 돼가지고 두 분과 금태섭, 양양자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한두 사람 갈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 스펙트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간의 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이 3자 간에 소통이 없어요. 자기하고 이준석과 김종인 전 대표는 소통을 많이 하는데 제가 김종인 대표를 우연히 만나서 조금 얘기를 해보니까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도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준석 대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체성,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정체성의 빅 텐트를 치면은 정의당의 일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요. 슈퍼 빅텐트는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거기는 얘기하는데 빅 텐트가 아니고 찢어진 텐트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말로 스몰 빈 텐트다. 글쎄요, 그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이인숙님, 박지원 실장님은 이준석 띄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좋은 지적하셨네. 띄운대. 띄우신대. 띄워야죠. 제가 작년부터 띄워가지고 분당 되잖아요. 민주당은 전략입니까? 아니 전략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민주당은 분당할 힘도 없다, 못 하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낙연은 이준석이 아니에요. 아니 실장님. 저 뭐야? 이낙연 전 대표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데요. 아니 글쎄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은 이준석이 아니고 원칙과 상식도 이준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당은 안 한다 이거예요. 아, 오케이. 제가 말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